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요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탁하다 또는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4개의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하다 또는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4개의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의 모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인데 그 모양을 보시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부탁하다 또는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의 모양이 나머지 글자 안에서도 잘 보이시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부탁하다,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탁하다 또는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자, 그럼 이 글자의 모양을 보는 순간 이 글자의 대상이 됐었던 그 물체가 딱 연상이 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럼 이해를 듣기 위해서 이 글자의 서체 변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부탁하다,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의 서체 변화인데 서체 변화의 가장 왼쪽에 초기 모양을 보세요. 초기 모양을 보시면 저게 어떤 모양인지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체 변화를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이 지금 현재 서체를 한번 보세요. 서체를 보시면 가장 윗부분에 비스듬한 그런 가로획이 하나 있죠. 가장 위에 있는 가로획. 그게 어떤 모양이냐? 그것은 바로 벼 이삭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아랫부분에 있는 모양은 뭐냐? 바로 벼 이삭과 연결되어 있는 줄기의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글자는 본래 벼이삭과 줄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서체 변화를 봐서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벼이삭과 그 줄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이 부탁하다 또는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벼 이삭을 하나의 인격체라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고 벼의 줄기도 어떠한 인격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벼 이삭의 입장에서 자신의 몸을 줄기에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줄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의지하다 또는 자신의 몸을 의지하면서 부탁한다라고 해서 부탁하다의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벼 이삭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와, 저 벼의 이삭은 그 자신의 몸을 줄기에 의지하고 있는 식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부탁하다 또는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부탁하다 또는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부탁하다 탁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부탁하다 탁이라는 글자도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부탁하다,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와 왼쪽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원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사람이 말하는 것과 부탁하다의 뜻이 결합해서 다시 부탁하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말하다와 부탁하다가 결합해서 다시 부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충 감이 잡히시죠? 네, 맞습니다. 이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사람이 누군가한테 뭔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할 때 그냥 아무거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의 말을 함으로써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본래 이 오른쪽에 있는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부탁하다 탁이라는 글자 자체만으로도 부탁하다의 뜻이 있는데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나타낸 말씀원을 결합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으로써 부탁하는 그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담아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로써 뭔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부탁하다 탁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탁송이라고 할 때 그 탁자 또는 신탁에서의 탁자, 위탁에서의 탁자 또는 청탁에서의 탁자가 바로 부탁하다 탁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말로써 부탁의 말을 하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부탁하다 탁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탁하다 탁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바치다 탁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바치다 탁이라는 글자도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부탁하다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와 왼쪽에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수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드는 글자예요. 즉 사람의 손이라는 글자와 부탁하다 의지하다의 뜻의 글자를 결합해서 바치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과 부탁하다 또는 손과 의지하다가 결합해서 바치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면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부탁하다,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를 부탁하다라는 뜻을 빼고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 이것은 바로 어떠한 누군가 또는 어떠한 사물이 나에게 그 몸을 의지해 온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본래 의지하다, 탁이라는 이 본래 그 핵심 글자가 이게 뭐였죠? 그렇죠. 벼이삭이 자신의 몸을 줄기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줄기에 딱 의지하는 것처럼 무언가가 나한테 자신의 몸을 기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손으로 기대에 오는 것을 딱 받쳐주겠죠. 바로 그렇게 손으로 뭔가 받쳐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을. 그래서 바치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떠한 다른 사람의 몸이나 어떤 사물이 나에게 이렇게 뭐 쭉 기대어 올 때 손으로 받치는 경험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이 글자는 바로 탁발이라고 할 때 그 탁자 또는 화탁에서의 탁자가 바로 이 바치다 탁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어떠한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받치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마다 이 바치다 탁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치다 탁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집을 나타내는 집택 또는 집택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 또한 결합 글자인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부탁하다,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고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집을 나타낸 집면이라는 부수글자예요. 즉 집이라는 뜻과 아랫부분에 의지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이 결합해서 집이라는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글자도 이번 시간에 처음 나왔던 부탁하다 탁이라는 글자처럼 본래 이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집면이라는 글자가 집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글자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부탁하다,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를 더해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글자를 이해할 때도 이 글자의 아랫부분을 부탁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마시고 의지하다의 뜻으로 여러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이 자신의 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집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의 지친 몸 또는 피곤한 몸을 집에 귀가해서 쉬잖아요. 그렇게 쉼을 주는 그 집, 그걸 연상하시면서 내 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집택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택배라고 할 때 그 택자 또는 주택에서의 택자, 재택 근무할 때 그 재택에서의 택자가 바로 이 집택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장소인 집을 생각하실 때마다 집택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택 또는 집택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4개의 글자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탁하다,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4개의 글자를 우리가 공부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부탁하다,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그 부탁하다 탁이니까 그 음은 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글자가 만들어내는 나머지 글자들의 음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로 부탁하다 탁이라는 글자도 그 음이 탁이었고
두 번째 글자인 받치다 탁도 탁이었죠, 음이. 그리고 집을 가리키는 집 택에 비로소 그 중성이 바뀐 것 뿐입니다. 아에서 에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의 초성 티귿이 그대로 살아서 나머지 글자 안에서도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음의 패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아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부탁하다 또는 의지하다 탁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4개의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